최근 과학계는 물론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온 초전도체입니다. 꿈의 기술로만 알려져 있는데 국내 연구진이 이걸 개발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진짜냐 아니냐 말들이 참 많습니다. 관련 학교에서 공개 검증에 나서겠다고까지 밝혔는데요. 상온 초전도체가 뭐고 만약에 개발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님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입니다. 네. 자, 국내 연구진이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먼저 영상을 하나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지금 작은 자갈 같은 게 올려져 있는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공중에 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렇게 지금 공중에 뜨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저 네. 작은 돌덩이 같은 게 상온 초전도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짤막하게 제가 초전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 많은 분들이 사실 이거 보셨어요. 영화 아바타 다들 아시죠? 예, 그래서 이 판도라 행성을 가면 제 배경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땅들이 붕 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 있는 붕 떠 있는 게 이제 상온 초전도체가 가진 특성 중 하나인데 아, 어, 사실 가장 큰 특성은 이런 초전도체는 전기를 보낼 때 이 장애물이 되는 저항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구에서 이제 판도라 행성으로 저런 초전도체를 가져오려고 막 전쟁을 벌이고 그랬던 건데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전기를 보낼 때 저항이 없다. 그 이름도 초전도체니까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하는 물질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초전도란 말 자체가 전도가 많이 된다는 뜻이고요. 정확하게 이 전자를 자동차로 비유하면 이 뻥 뚫린 고속도로는 사실 저항이 전혀 없는 일종의 초전도체 도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전자가 슝슝 달릴 수 있지만, 예. 우리가 쓰는 모든 전선이나 전자제품은 사실 자동차들이 빽빽한, 즉 전자가 이동하는데 방해가 되는 저항이 많아서 전자가 빠르게 못 움직입니다. 어, 정확하게는 뭐 사실 전자가 이제 에너지를 매개하고 전자기 장이 움직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발전소에서 에너지 100, 이 전기 100을 보내면은 약 4% 정도의 전력은 손실되어서 가정에서는 한 96%의 전기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 미국에서는 무려 22조 원의 이 손실이 이 저항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전기가 한 달릴 수 100년, 있는 뻥 네네. 뚫린 고속도로에 이제 비유를 해주셨고 그러면 네네. 멀리서 전기를 보내더라도 전기 손실도 없고 비용도 적게 들고 이런 특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동시에 공중에 뜨는 성질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정한 공주의 거리를 유지해서 공중에 계속 떠서 움직일 수도 있는 겁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초전도체가 가지는 특성 중 하나가 저항이 없는 거와 이제 추가로 이 예. 자석을 가지게 되면은 이 자석 자기장에 의해서 이 초전도체가 그 자기장을 밀어내는 반대되는 자기장을 발생합니다. 어. 그래서 이걸 이제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공중에 둥둥 뜨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공중에 안정적으로 떠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자기 부상 열차 만드는 데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야에 쓸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거는 붕 뜨는 이 마이스너 효과뿐만 아니라 이 자석 자체가 초전도체를 또 막 잡으려고 하는 자기장이 초전도체를 뚫고 들어가서 잡아주는 양자 고정 효과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얘가 무조건 떠서 이렇게 멀리 가버리는 게 아니라 어느 예.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면 또 못 가게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덕분에 자기 부상 열차처럼 열차가 어느 정도 붕 떠서 그렇다고 해서 또 탈선도 하지 않는 잡아주는 효과까지 있어서 이런 음. 자기 부상 열차에 쓰일 수도 있고요. 예.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실제 일본에서는 신칸센이라 그래서 시속 600km 정도 되는 그런 속도를 낼 수 있는 기차 자기 부상 열차도 지금 개발에 성공해서 많은 분들이 타고 있죠. 어. 뭐 핵융합이나 양자 컴퓨터에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더 많은 분야에도 쓸 수 있는 예시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전도체가 됐을 때 나오는 부수적인 효과, 마이스너 효과랑 양자 고정 효과, 뜨는 효과 덕분에 이런 자기 부상 열차를 쓰는 거고요. 예.
근데 우리가 이 본질을 보자면 초전도체 자체가 저항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항이 없다면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 그 성전 선로도 성전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전선 굵기도 가늘어지게 되고 결국 저항이 없으니 열이 없으니 지구 온난화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핵융합 기술에서도 이런 초전도체를 써서 이 1억 도의 플라즈마를 공중에 띄우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초전도체를 만들려면 굉장히 낮은 온도를 유지를 했어야 됐는데 만약에 상온 초전도체가 성공을 한다면은 엄청난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이런 핵융합 기술을 획기적으로 빠르게 당길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되고요. 뭐 양자 컴퓨터나 우리가 쓰는 뭐 스마트폰의 발열이라든가 음, 사실 인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기술들은 이런 전자기력을 매개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전자기력을 매개하는 이 초전도체 기술 자체가 만약에 성공한다면은 혁신적으로 지금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 예시로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쓰는 그런 가전제품들, 그리고 휴대전화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더 오래 또 열이 나지 않는 상태로 쓸 수 있다. 예, 일상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인터넷을 보면요. 그 상온 초전도체가 미래 사회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물질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영화 속 장면 같은 그런 공상과학 영화 속의 장면을 상상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전도체가 너무 획기적인 게 저항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야구공을 100개 던지면 중간에 장애물이 있어서 한 90개만 도착하는 경우였었는데 초전도체를 쓰면 100개 던지면 100개가 다 도착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이거의 관건이 이런 초전도체를 만들려면 영하 막 200도, 250도 그나마 최근에 합금으로 신물질을 만들어서 영하 140도 정도까지 떨어뜨리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개발했지만 중요한 건 그까지 온도 떨어뜨리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일주일 전쯤에 그냥 상온에서 온도를 떨어뜨리지 않고도 그리고 상압, 압력을 가하지 않고도 이런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금속, 합금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했고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로 밝혀진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 어벤져스에서 최고의 국가하면 미국 알고 와칸다라는 숨겨진 국가가 있거든요. 최고의 기술로 됐는. 그래서 예. 와칸다 포에버가 아니라 코리아 포에버가 될 수 있다로 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서도 이거 만약 실제라면 애국가에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던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실제냐 그렇지 않은 거냐 요 부분이지 않겠습니다. 한국 연구진 같은 경우에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아카이브에 이 논문을 올려놓은 건데 이게 여기 올린 것도 학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이거는, 이 아카이브라는 곳 자체는 동료평가, 즉, 이 논문 내가 이거 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 하면은 사실 다른 연구 그룹에서 이걸 테스트해보고 평가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같다 하면 정식 게재 승인이 되는데,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거치지 않은 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아, 아직은 완벽하게 검증이 안 됐고 일방적인 이 그 초전 노트를 성공했다고 하는 연구 그룹의 주장과 논문 내용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음, 되는 상황이고,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 국민으로서는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에 많은 그런 선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안 어, 좋았던. 그래서 우리 국민분들께서도 조금은 비판적인 사고로, 예. 좀 보수적인 자세로, 개인적인 마음은 응원하지만, 머리는 차갑게 해서 음. 그 결과를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내 과학계에서도 검증에 들어갔는데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이거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여론이 많았는데, 최근 제가 지금 불과 한 10분, 20분 전 결과를 보면은, 이게 완전 초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항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낮추는 그런 신물질이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이런 연구 어, 결과도 있고요. 예. 뭐, 그게 아니라 진짜 초전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주장하는 그룹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의견이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 일주일 정도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어느 음, 정도 다른 그룹에서 연구 데이터가 정립된 다음에 그걸 토대로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내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예. 성급한 판단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예. 네. 만약에 초전도체, 상온 초전도체다 이렇게 검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데는 또 다른 과정 거쳐야 되는 거죠? 그쵸. 이거 자체가 지금 합금 자체는 쉽게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자체가
진짜로 초전도 현상이 있는지, 그리고 뭐 없더라도 저항이 어느 정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전선으로 쓰던 구리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그런 기존에 나왔던 다른 초전도체 합금에 비해서 얼만큼 경제성이 있는지 이런 걸 따져보고 이제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퀀텀 에너지 연구소, 그러니까 이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연구소 측에서도 공식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학계 검증도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차분하게 기다려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와 함께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초전도체, 상온 초전도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